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네, 지금 방송 시작하는 것도 저기 김 PD님과 왔다 갔다 했던 그 컬럼 중에 하나고요. 물론 이 컬럼도 11월 3일 그 규제책이 일어나기 전에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책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쓴 거이기 때문에 10월 29일 날 썼네요. 조금 저 현실하고 좀 맞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현실에 맞춰서 최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제가 좀 예지력이 있었습니다. 섹션은 어떻게 썼냐면 분양권 거래 규제한다고 오피스텔을 투자하지 마라. 이게 이번 방송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11월 3일 날 부동산 정책이 일어났죠. 네,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큰 거는 청약 제한과 그리고 분양권 거래 제한. 그것도 분양권 거래도 그 전매죠. 분양권 전매 제한인데 그것도 소유권 이전 시까지 완전 전매 제한을 시킨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투기가율지구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분양권 시장에서만 본다면요. 물론 이게 좀 전이 효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완전 모든 분양권을 전매 제한을 시킨 게 아니라 서울 지역과 그리고 지방 지역 그리고 민간이 하는 것과 공공택지 좀 그런 거에 좀 약간의 차별성은 들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핫했던 지역들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잡아놨던 규제 중 하나죠. 자, 그럼 그런 분양권 규제가 됐을 때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죠. 우리가 예전에도 그렇게 분양권이 핫했을 때 분양권 당연히 전매 제한을 또 규제를 했겠죠. 그때 그 투기자들은 오피스텔로 많이 빠졌었어요.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조정구역을 정해서 분양권 거래 자체를 막았지만 그때 당시엔 투기가율 지구를 지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도 죽고 아파트 분양권이 죽었죠. 아파트 분양권이 죽었을 때는 이 투기 세력들은 오피스텔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2008년도 이후에도 오피스텔이 좀 뜨긴 했는데 그건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피스텔을 좀 많이 가져갔다고 보면 그때 당시에는 오피스텔 분양권 자체에 대해서의 프리미엄을 보고 접근하시는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서 재건축 지역을 완전 죽였을 때는 재개발로 그 투기 세력들이 좀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그때 당시에 또 때마침 제가 말씀드리듯이 도시기본계획과 그리고 2006년도 기준입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가 법률상 의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상에 쉽게 말해서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구역을 우리가 예정지로 해가지고 막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기는 재개발이 되겠구나라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로 투기 이전 그러니까 풍선 효과를 일으키게 됐죠. 또 재개발은 재건축과 다르게 조금은 우리가 일반 구도심을 개발하는 거다 보니까 명분상 그렇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그런 투기 수요가 있었고 또 아파트 분양권은 일부지만 그 일부가 오피스텔 분양권으로 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3일 대책이 일어났을 때 많은 오피스텔 신문들, 오피스텔 광고들이 분양권 전매 제한 없는 오피스텔에 투자하라라는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예전에도 오피스텔 분양권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계피 받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그 역사를 모르는 투기자들은
오피스텔에 투자를 한다면, 또 특히 오피스텔을 일반적인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 그 분양권 자체를 투자를 한다면 필패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절의 오피스텔과 지금 시절의 오피스텔은 또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가 잠시 조금의 과거로 타임루프를 한다고 한다면 때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우리가 부동산 정책의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전세난이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오피스텔이 붐이 일어났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디죠? 의정부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불났었죠. 이게 좀 예고된 참사였어요. 이게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냐면 일반 오피스텔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좀 다른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입니다. 얘가 준주택이라는 것을 최근에 우리 홍길동처럼 나는 주택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오피스텔이라고도 부르지 못했던 그런 그 시절에서 전세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준주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바닥 난방은 25제곱미터 25평 이하는 바닥 난방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던가, 바닥 난방을 한다는 거는 주택으로 쓰라는 얘기였거든요. 오피스텔을 그런 식으로 이게 업무용 시설이지만 주택처럼 조금씩 풀어주긴 했지만 그거를 대놓고 풀어주고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우리가 인정을 해줬던 게 법률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국가적으로 인정을 해줬던 게 이명박 정부 때라고 보셔도 무방하세요. 그에 반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적인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지역에 합법적으로 일어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닌데 의정부 문제나 아니면 그때 당시엔 전세난을 없애기 위해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국민주택 기금도 지급을 해줬거든요. 연이 되게 싸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증을 했죠. 오피스텔도 폭증이 됐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많이 지어졌거든요. 특히 그때 당시에는 이게 실물 경기가 많이 떨어지니까 일반적인 재건축 같은 투자 제야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수요가 많았습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도 많고요. 공급은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전세난이라는 핑계하에 엄청난 금융적인 지원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나 구에서는 이게 좀 막았어요. 오피스텔 신규 인허가도 안 냈었거든요. 안 내줬었는데 그것도 완전 풀었죠. 지금 문정동 쪽이 지금 신규 오피스텔이 허가가 안 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는 보고 카더라지만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만큼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다 풀어준 상태에서 막 때려짓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합한다면 우리가 단군 왕건 이래 2008년도까지 만들어진 오피스텔과 2008년도에서 지금 16년도까지 만들어진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더 많을걸요. 2008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 즉 그때 시절보다도 지금 폭증이 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자체는요. 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은 수익률이 5% 초반대입니다. 임대 수익형으로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임대 수익률이 5% 초반대인데 우리가 진짜 5년 전, 7년 전만 해도 5%대는 5% 초반선은 1층 상가나 그래도 공실 없으니까 5%대 그냥 해도 난 괜찮겠다라고 접근을 했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 기대 수익률이 되게 높았어요. 한 7년 전만 해도 그만큼 폭증이 된 거죠. 임대 수익형으로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임대 수익률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만들어졌던 오피스텔들이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 투룸짜리 만들어라. 3룸 만들어가지고, 우리 힘든 그 신혼부부들 다 그렇게 해라. 좀 이렇게, 좀 주택처럼, 도심 지역에 있는 주택처럼 해라.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줬는데, 다, 조그만 거 한 6평, 5평짜리, 네? 그, 첫날밤도 보낼 수 없는 그런, 네. 5평에 그, 싱크대도 있고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오피스텔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적인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장 관건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주차장을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가나 아니면은 업무용 시설을 주택으로 개조를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주차장 시설을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완화를 시켜줘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그거예요.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도 엄청나게 때려 지은 거예요. 우리의 주차장을 확보를 얼만큼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라는 것 자체가 디벨로퍼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그 개발업자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시행하시는 분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수익성하고 완벽하게 네 엄청나게 네 직결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 관한 규정을 좀 풀어준다라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게 지금 자유롭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갔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오피스텔은 2008년도 이후에 엄청나게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2008년도 전처럼 그 투기 세력들이 이게 아파트 분양권이 막혔으니까 오피스텔 분양권으로 가자라는 수요는 생기지 않을 거다. 그리고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크게 개피 보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참, 예, 오늘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제가 다음에는 또 재밌는 얘기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